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가족과는 아마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은 바이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것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시대는 가고 바이든 차기 대통령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올해의 그 세계 경제라든가 미국 경제 또 한국 경제 입장에선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전환기고요. 작년부터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경제라든가 재테크 시장에서 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전망 부분을 좀 한 절반 정도로 축소시키고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요새 아주 핫하다는 주식을 비롯해서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리고 현대건설의 주모원범인 부동산 시장 이것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도 같이 보아서 결론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돈 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환경 이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당초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종전에 대학이든 대학원에서 배웠던 이론과 그 다음에 그동안 가져왔던 관습 이런 것이 통하는 사회를 보통 Normal Society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준화된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든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기치 못한 사건이 툭툭 터지는 것을 New Normal Society, New Abnormal Society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가지 이게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이론과 규범대로 이렇게 간다면 뭐든지 평가하기는 좋습니다. 그 직장에서도 또 재테크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든지 종전에 배웠던 이론과 규범에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큰 변화가 일어나느냐, 또 큰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상대적으로 큰 변화라든가 기업들이 성장한다든가 개인의 입장에서 재테크는 이렇게 재테크에서 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한번 과거 보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보호가 되려면 2 제너레이션, 60년이 필요하다, 최소한. 근데 지금은 세계 10대 보호 중에 약 8사람이 기업을 만들지 15년 내지는 10년 만에 세계 10대 보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종전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때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이렇게 변화를 갈 때는 그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왜냐? 참고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빅 체인지가 돼서 아주 세계 10대 보호 세계에서 빅 컴퍼니, 빅네임으로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돈 벌 수 있고 기업이 테이크업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유토피아 시대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시대입니다. 무슨 뜻이냐? 유토피아는 잘 아실 겁니다. 규범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맞추면 이렇게 이상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뉴 노멀 소사이티에서는 거기에 평가할 만한 유토피아로 평가할 만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들은 사실 제2의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업의 환경과 관련된 리스크, 재테크와 관련된 리스크는 사실 디스토피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게 uncertainty,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이 용어가 나온 게 1970년 갈브레이스 교수입니다. 자, 그 후에 지금이 40년이 넘었습니다. 경제 이론 많이 발전됐습니다. 사람도 많이 개발됐습니다.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하이퍼 언서텐티 시대다. 불확실성을 넘어서 초불확실성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만큼 빠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론이 발전되고 경영의 경험이 축적된다 하더라도 현세건설, 재테크 현실은 더 빨리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같은 사태를 맞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든지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험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경영 기법이다. 자, 내가 현대건설의 선배가 간 흔적을 후배 입장에서는 현대건설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것을 과거의 관념대로 선배님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사후적으로 가려는 것이 반드시 이 환경에 극복하고 현대건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했을까? 이거는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지금은 이런 하이퍼 언서티티에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사후적이 아니라 선배의 경험을 이렇게 토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후적보다는 사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작년 같은 환경에서 올해 같은 환경이 지속될 것인가? 그런 연장선상을 보면 안 된다. 왜냐? 치료제라든가 백신은 서로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또 1년 만에 작년에 다른 새로운 환경이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존재 가치가 없다가 이번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입해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 놓았던 기업들이 자,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돼서 주가든 경영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으로 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입니다. 알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기존의 업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업이다 해서 알파의 라이징 떠오른다. 인더스트리 업체입니다. 이게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는 아시겠습니다는 클라우드라든가 온디맨드라든가 리모트라든가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든가 네트워크 5G라든가 지금은 6G까지 갔죠.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과의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 미리미리 접촉했던 것은 준비했던 것은 이번에 대단히 주력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종전의 이론대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 환경을 이렇게 볼 때에는 경기 예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 세계 경제가 R장으로 수직 절벽해야 된다. L장이 된다. W장이 된다. V장이 된다. U장이 된다. 나이키형이 된다. 그 다음에 로켓 반등이 된다. 이거는 제가 한국경제신문의 한성춘 논설이 그랬느냐. 저희 것처럼 법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은 세계적 석학과 세계적으로 예측한 기관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세계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과 재테크 환경도 이러한 성장률이 대표 지수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보면 자, 새롭게 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지휘를 갔지만 바이든이라는 사람, 이번에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적인 부통령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끌어가는 경제정책은 바로 지웠던 오바마 대통령 정부를 복원시키는 겁니다. 그 복원시키는 것만으로 빅체인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자 채널이든가 기후환경 변화를 복귀시킨다든가 오바마 헬스케어를 복귀시킨다든가 이런 쪽의 내용일 겁니다. 그런 것이 자, 미국 경제 입장에서 앞으로 가져갈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를 보겠습니다. 유럽은 뭐냐? 시청자 여러분, 단일 경제 현안으로서 가장 비용가 많이 들어갔던 게 유럽 통화입니다. 이게 깨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인 게 깨지기 어렵기 때문에 브렉시트 문제가 2016년 6월 23일 날 국민투표 했지만 깨지기 어렵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결별하기까지 4년 6개월이 경과됐던 겁니다. 이제 깨졌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깨지면 그만큼 와르르 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통합은 오랫동안 비용을 들인 상태에서 이게 깨지다 보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제2의 제3의 회원국의 탈퇴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한 국가 내부에서도 이렇게 회원국의 독립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앞으로 유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입니다. 일본 보면 자, 아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아베 정부에서 스가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엔코의 저주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경제가 안 좋으면 엔화가 약세돼야 되는데 일본은 거꾸로 무역 수지 흑자라든가 그 다음에 자산이 많기 때문에 엔화가 일본 경제가 하면 엔화가 거꾸로 강세가 되거든요. 강세가 되니까 수출이 안 좋아지고 수출이 안 좋아지면 수출 지향적국의 수출이 안 좋으니까 경제가 더 거꾸로지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엔코의 저주이기 때문에 경제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아베가 들어오면서 인위적으로 발권력 동원해서 엔저를 유도했던 것이 아베노미스입니다. 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본 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쉽게 회복되지는 못할 것이다. 자, 중국 경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국 경제 어렵다 하지만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2차 방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재개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작년에 중국 경제가 V장 반등했습니다. 작년 1, 4분기에 마이너스 6.8%가 떨어지던 것이 작년 2, 4분기에 플러스 3.2, 그 다음에 3, 4분기엔 플러스 4.8,
그리고 4, 4분기는 아직까지 발표했습니다. 6%대. 그래서 작년부터 중기 목표 성장률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 목표 성장을 제거시 이전에 마지막에 목표 성장률은 5에서 5.5%더 올랐던 것이 작년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중국 경제가 8에서 9%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인식의 개선 문제가 가장 먼저 따라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 있는 주식, 금 이런 재테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자산에서 위험 감수해야 주식에 돈 버는 겁니다. 강남저금 부동산 폭락할 것이다. 이런 쪽에 예측했습니다. 폭락했습니까?